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예제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한 경로만 화면 표시,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작업했던 그 경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전부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을 여기 홈에서 색상 구분하겠다라고 컬러 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경로가 바뀔 때 절삭 면의 색깔을 달리 표현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그 워크피스를 꺼보겠습니다. 끄고 베리파이에서 컴페어를 체크를 해서 여기 리사이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미절삭된 부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번 시간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부위가 여기 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좀 제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한번 제거를 했는데 얘는 지금 10파이짜리 엔드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R이 R5가 형성이 돼요. R이 5로 형성이 되겠죠. 이 공구가 10파이이기 때문에 반경 R이 형성이 되겠죠. R이 5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미절삭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 공구의 R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R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지금 여기 EV하고요. 여기하고 R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F4를 눌러서 여기 엣지 부분을 갖다 클릭을 하시면 R이 떠요. 지금 보면 R이 3.3이다 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죠. 3.3 F4 측정면이죠. 여기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여기는 3이라고 뜨네요. 그죠? 여기 보면 R이 1.5 R이 1.5죠. R은 1.5고 얘를 원으로 지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D 값이 3이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했을 때 R이 지금 1.65 자, 그래서 3파이짜리 엔드밀을 가지고 재가공을 하겠습니다. 재가공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안에를 작업을 했는데 포켓 작업을 했는데 그 공구로 작업을 못하는 영역 이 영역을만 찾아서 다시 한번 작은 공구로 한 번씩 제거를 해주겠다. 이건 이제 재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V 작업했던 경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살짝 띄어서 뒤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하고 7번은 같은 경로인데요. 자, 이때 7번 이 경로의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가 지금 10파이짜리 평엔드밀로 다 작업을 했는데 3파이짜리 평엔드밀을 목록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3평이라고 되어 있네요. 3플랫이라고 되어 있죠. 플랫 엔드밀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절삭 조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3파이짜리 평엔드밀을 불러왔어요. 자, 절삭 조건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작업한 거는 표준이라고 하는 걸로 작업을 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재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가공. 자, 재가공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재가공을 체크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 공구 직경 가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업했던 공구가 몇 파이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전에 작업했던 게 10파이짜리 엔드밀을 가지고 작업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3파이짜리 엔드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코너 부위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은 공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전 공구는 10이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 공구, 그냥 크기를 입력을 하는 거죠. 2D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전 경로를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특정 공구,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로 확장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10%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110%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서리 같은데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미적삭된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남아 있는데 그 시작되는 부위에서 얼마만큼을 확장할 거냐, 경로가 시작되는 위치를 얼마만큼 확장할 거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체크하고 10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고, 그 다음 황삭에서는 뭐 나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정한, 이건 안 바꿔지는구나. 그냥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입동작도 고정이고, 정삭은 0.5라고 되어 있고, 외층기가 정삭 실행 되어 있고요. 진입복귀는 10% 0.3, 0.3 정도는 되겠네요. 이전에 작업했던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대로 놓겠습니다. 그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그 재료 상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적으로 바꾼 것은 그 조건에서 재가공 체크했고 이거 바꿨고 그리고 바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조건을 내가 수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경로에서 뭐가 바뀌었다라고 X 표시로 떠 있죠. 예.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경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경로에서 이 조건값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생성된 경로하고 현재 이 조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X 표시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가서 재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재생성을 누르든지 또는 옆에 보시면은 문제 있는 대상만 재생성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나서 재생성을 누르면 선택한 것만 재생성을 하는데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있는 것만 재생성을 하고 싶으면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이 X 표시가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X 표시로 되어 있는, 즉 문제가 있는 경로만 찾아서 재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든지 또는 만약에 선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를 클릭하면 문제가 있는 대상을 재생성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7번만 지금 재생성이 된 거예요. 7번이 아까 X 표시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가 X 표시로 되어 있었는데 재생성을 해서 지금 X 표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이런 경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이전에 작업했던 경로에서 미적삭된 부분으로 남아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로를 생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선택된 3파이짜리 평행됨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세세한 조건을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치 않아서 경로를 클릭을 했을 때 선택한 경로 보기,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경로가 어떤 경로인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빨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고 여기가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실히 알아야 그거를 카피를 할 건지 복사를 할 건지 뭐 옮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전부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페어 체크, 그리고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요. 이제 미적삭된 부분이 어디가 남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됐어요. 됐고, 자, 여기 동그라미 두 개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여기 하나, 두 개, 이 두 군데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구멍이 크니까 10파이로 하면 되겠죠. 자, 경로 안 보이게 하고, 자, 여기 두 군데가 되겠죠. 얘는 기존에 얘네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해 볼게요. 뒤로 복사해서요. 자, 지금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체인을 바꿔줄게요. 체인을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지금 얘 체인은 블랭크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된 체인인데, 체인을 이걸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체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체인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얘를 안 쓰고 새로 체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전체 다시 체인. 전체 다시 체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선이 있으면 이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얘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선이 없기 때문에 솔리드의 엣지를 선처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솔리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솔리드의 엣지를 대상 체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해서 끄시고요. 엣지, 끝단하고 루프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 끝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엣지 하나만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루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엣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엣지 부분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선택을 하면 어차피 하나나 루프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엣지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물어봐요. 현재 이 상태가 맞는지, 네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맞으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보면 화살표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포켓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은 그닥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요. 또 다른 루프를 선택을 하려면 옆에 있는 이 엣지 부분, 얘를 또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고,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얘와 얘가 두 개가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선택됐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체인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도 바꾸겠죠. 재료 상단하고 가공해야 될 깊이가 바뀌니까 조건에 들어가서 연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 깊이를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이쪽을 작업할 때는 엣지 부분이 바닥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공 깊이를 증분으로 선택한 도형까지만 작업하겠다라고 해놨거든요. 하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닥 부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위에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재료 상단이 되겠죠. 그리고 가공 깊이는 내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Z값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상단을 증분을 체크하고 재료 상단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찍으면 0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증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체크를 하고 바닥에 있는 엣지 부분을 찍으면 그 엣지, 솔리드 엣지가 있는 그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센터 포인트의 Z값이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2.825 이렇게 뜨네요. 지금 현재 이거는 증분으로 체크한 거예요. 재료 상단을 내가 선택한 엣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0. 근데 절대나 증분이랑 좀 같습니다. Z0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2.825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료 상단하고 가공 깊이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지금 작업했을 때 이 깊이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바닥을 작업했을 때 이
엣지까지만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작업하면 이 나중에 이 부분이 약간의 그 미세삭된 부분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mm 정도 더 내릴 거거든요. 내릴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절삭 조건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도 돼요. 이렇게. 자, 이 표시는 뭐냐면 바닥면 최종 가공 깊이, 연결 조건에서 입력된 깊이값, 그 깊이에다가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값만큼을 플러스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깊이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니까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연결 조건에서 값을 추가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시각적으로는 좀 눈에 잘 띄죠. 기존에 있는 값보다 얼마만큼 더 내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재생성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자, 움직이는 거 한번 보면 공구가 내려가서 쭉 안에를 작업하고 옆으로 가서 또 작업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작업을 했고요. 여기를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이게 파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F4 눌러서 엣지 부분 한번 찍어보죠. 6.766. 천상 18자리는 못하겠죠? 18자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3파이자를 하면은 가능하기는 하겠죠. 3파이짜리로 하면은 가능한데, 가운데 들어가서 돌고 가운데로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파이짜리로 여기를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 보시면 서클밀이라고 있어요. 서클밀. 네, 다시 한번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서클밀. 자, 보이죠? 그죠? 얘를 체크를 해보고요. 체크하겠습니다. 클릭. 자, 서클밀을 체크했더니 메뉴가 이렇게 떠요. 서클밀은 이제 드릴, 즉 포인트를 선택하는 기능인데, 원호를 같이 인식을 해요. 그래야만 이제 크기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그 엣지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아까 솔리드 그것처럼 이렇게 엣지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원의 크기하고 원의 센터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센터 점이 선택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그냥 확인을 했어요. 해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점 도형도 선택이 됐고 호 도형도 선택됐다, 이게 뜨죠. 그쵸? 만약에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이거 삭제를 누른 다음에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삭제 눌러서. 자, 공구는 3평으로 하겠습니다. 3평. 3파이짜리 평으로 하고요. 자,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 보정 형태 컴퓨터는 공구의 반경을 얘가 인식을 해서 선택한 엣지, 즉 선택한 선 있죠? 체인, 네, 체인에서 반경만큼을 떨어뜨려서 경로를 생성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서클믹이기 때문에 안에서 움직이겠죠. 안에서 공구가 이렇게 3파이짜리면 그 3파이짜리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원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자, 측면 가공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유값을 주게 되면 그 여유값 남겨놓고 도는 거거든요. 일단 여유는 0으로 하겠습니다. 0. 여유를 두지 않고 돌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정삭, 황삭이 있는데 일단은 정삭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삭. 그래서 황삭하고 정삭이 이 기호는 뭐냐면 체크가 안 됐을 때, 이게 지금
진입 정지라고 하는 그런 표시잖아요. 체크가 안 돼 있을 때는 이런 표시로 떠요. 동그라미에다가 X페이지 이게 그은 거 있죠. 자, 체크하면 없어집니다. 정사각을 체크해 볼게요. 정사각을 체크하면 이렇게 없어지죠. 정사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정사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정사각이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자, 횟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횟수는 1로 주겠습니다. 1. 자, 1을 주고요. 자, 오른쪽에 전체 깊이 체크하겠습니다. 전체 깊이. 전체 깊이, 최종 깊이하고 전체 깊이가 있는데 얘는 좀 파이가 작은데 깊은데 한꺼번에 하긴 좀 그래서 전체 깊이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 유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공구 유지. 그 다음 진입 형태에서는 진입 복귀를 체크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 이처럼 원호 중심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깊이 가공은 2mm씩 해보겠습니다. 2mm씩. 자, 깊이 가공은 2mm씩 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을 때 2mm씩 작업하고 다시 또 2mm씩 작업하고 2mm 작업하고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2mm씩. 이렇게. 그 다음 얘도 공구 유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재료 상단을 찍어주고 그리고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바닥 부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2.82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도 깊이를 좀 더 줄까요? 바닥 여유를 마이너스 1로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조건은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여기다 플러스를 넣으면 약간 남겨놓고 작업을 해요. 근데 마이너스를 넣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서클밀이 여기가 있네. 자, 우리가 이 경로를 생성했을 때 여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되는 위치예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되는 위치. 경로가 추가되는 위치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화살표가 아까 이 맨 마지막 것보다 위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생성하면 이 화살표가 있는 자리에 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밑으로 옮기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삼각형을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여기 이 아이콘들을 사용하면 돼요. 밑으로 내리면 되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죠. 근데 빨리 올리고 싶어요. 빨리 내리고 싶거나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시고 여기보다 아래 클릭하면 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클릭하고 이것 아래 이렇게 얘를 클릭하고 이것 아래 이렇게. 이거는 이 경로가 엄청 많았을 때 빨간색 화살표가 가령 뭐 저기 밑에 있어서 안 보일 때 여기다가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 갖다 놨어. 근데 빨간색 삼각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 얘를 클릭하면 그 빨간색 삼각형이 있는 부위를 보여줘요. 이렇게. 이것들은 뭐 특별한 건 별로 게 없는데 새로운 경로가 추가되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성된 경로가 있는데 얘를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면 보죠. 가운데 보는 S, 키보드 S를 누르면 한 스텝씩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가운데로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옆으로 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왔어요. 가운데로 들어갔죠. 밑으로 또 내려갔어요. 또 돌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계속 깊이 가공하는 거죠. 깊이 가공 아까 얼마 줬기 때문에 그 깊이씩 쭉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로가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 경로 보이게 한 이유가 이걸 보면 클릭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이게 뭔지 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름을 보시면은 이름이 다 똑같아요. 거의. 지금 이건 WCS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WCS 결국은 여기죠. 이 WCS가 뭘로 선택됐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구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업평면, 이게 작업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현재 이게 어떤 평면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지금 다 똑같죠. 지금 WCS도 작업평면도 다 똑같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별한 뭐 이름 같은 걸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공구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이제 그냥 넘어갔었는데 주석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문구를 넣으시면은 그 문구가 바깥에 보여요. 가령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이거 작업한 것이 안쪽에 작업한 거죠.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깊이값을 한번 볼까요? 지금 Z-3에서 얼마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절대 클릭해 볼까? 절대로 해서 이 부위를 찍어 보겠습니다. 얼마인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3, Z-13.17이다. 뭐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Z-13.17 뭐 포켓 작업 그래서 POCKET 뭐 이렇게 또는 공구 파이 뭐 D 10파이짜리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경로 옆에 보여요. 뭐 재생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또 이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WCS하고 공구평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안 나오게 못하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화면 표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거를 꺼버리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WCS하고 공구평면 이 두 개만 꺼도 지금 이 두 개가 이거예요. WCS하고 공구평면 얘를 꺼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끄고 나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보실 수도 있어요. 깔끔해요. 네.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했어요. 여기는 했는데 여기 부위를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파이가 좀 작아서 파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죠. 찍어보니까 3.21 이렇게 되어 있네요. 3.21 3파이짜리로 뚫게 되면 약간 미적삭된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3파이로 바꾸겠습니다. 3파이로 바꿀 수 있나? 지금
그거는 솔리드 기능에 해당이 되나? 여러분들 솔리드 기능 아직 안 배웠죠? 그냥 이거 3.2로 하겠습니다. 3.2로. 아까 3.21이니까 100분의 1 정도는 한다고 치고 3.2짜리 드릴 가지고 뚫겠습니다. 자, 드릴 작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우리가 벽에다 구멍 뚫을 때 드릴 사용하죠. 그래서 3.2짜리 드릴 가지고 여기를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드릴 작업. 물론 윤곽 작업을 해도 돼요. 윤곽 작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냥 윤곽 작업으로 할까요? 드릴 작업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우선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윤곽 작업을 하려면 얘를 어떻게 작업을 할까? 이 중심선이 필요해요. 윤곽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이게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두 점선을 체크하시고요. 두 점선 체크하고, 여기 위에 센터에서부터 아래 센터까지. 자, 지금은 주의, 선의 길이가 없다, 이게 뜨죠. 자, 이거는 그 상태바에 2D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상태바에 보시면 이게 3D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2D로 되어 있으면 Z값을 인식을 못해요. Z를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에 똑같다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똑같이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없다라고 메시지가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상태바를 3D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선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선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멍이 뚫리는 거죠. 3.2짜리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가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리는 거니까. 자, 근데 끝나는 부위 있죠. 끝나는 부위를 약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3만큼 연장할게요. 선을 어떻게 연장하지? 지금 얘를 연장을 하려고 그래요. 밑에 부분을. F4 눌러보겠습니다. F4를 누르면 지금 보면 여기가 초록색깔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시작을 알려줍니다. 시작. 초록 색깔은 항상 시작이에요. 빨간 색깔은 종점 위치를 얘기해요. 종점. 체인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 위치, 끝나는 위치를 빨간 색깔로 표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초록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Z가 0이죠. 얘는 Z가 마이너스 22.825죠. 여기 Z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가겠죠. 위치가 Z값이 바뀌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하고 엔터를 쳐봐요. 하나, 둘, 셋. 그럼 더 내려가죠, 이게. 맞나요? 그쵸?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대상 도형이, 이 도형이 지금 깊이로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3만큼 더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얘를 가지고 윤곽 하면 돼요. 그럼 본거에게 따라가요. 이 윤곽 하나만 잘해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해 보려고 해요. 얘를 가지고.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신 다음에요. 윤곽 가공. 여기에서 지금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바꿔주시고 이 선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방향, 진행 방향이 아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구는 3.2짜리 드릴이 필요해요.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드릴을 선택을 해요. 거르기를 체크한 다음에
거리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목록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목록이. 그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줘서 걸러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택 취소를 눌러서 다 취소하시고 드릴만 선택하겠다. 여기 드릴만 이 음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드릴만 보여요. 이 드릴만 보이는데 여기에서 3.2라고 그랬죠. 3.2짜리를 찾아요. 3.2가 없네. 3.15는 있는데 3.2가 없네요. 그래서 3.15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세요. 불러오신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3.2로 바꿀 거예요. 이게 3.15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3.2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세세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이렇게. 여기를 3.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2로 바꾸시고, 자, 공구의 이제 직경이 바뀌었죠?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서 이름도 바꿔주세요. 3.2라고. 이렇게. 응? 이거 어디냐고요? 이거 마침 하면 이 공구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창이 떠요. 좀 기다리면 떠요. 네, 이게 조금 이제 좀 뭐라 할까? 메모리를 좀 잡아온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얘가 창이 뜨려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3.2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름도 3.2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공구를 3.2짜리 공구를 기존의 목록에서 불러와서 약간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공구 생성을 하게 되면 조건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록에서 가져와서 약간씩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이제는 컴퓨터로 하면 안 돼요. 컴퓨터는 내가 선택한 체인에서 방향만큼 떨어뜨려서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구 중심이 그냥 얘를 따라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구 중심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함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함으로.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옵셋 떨어뜨리는 건데 그거를 안 하겠다. 체크해서 안함 체크해 주시고요. 측면 가공 여유도 0으로 해야 되겠죠. 여유값 다 0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 그 다음 진입뽑기 끄면 되겠습니다. 끄시고요. 측면 가공도 끄겠습니다. 연결 조건은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이대로. 지금 여기 보면 가공 깊이는 여기 있는 값은 증분이에요. 증분. 3D로 대상이 선택됐을 때 대상 도형이 Z값이 다른 대상을 선택했을 때는 3D로 표현이 돼요. 3D라고 하는 것은 Z가 다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그 대상 도형 끝까지 이 끝 지점 있죠. 이 끝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0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료 상단은 5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5만큼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를 클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드릴이죠. 드릴인데 지금 이 지점이 Z값 B 지금 현재 위치가 Z가 30 이라고 뜨죠. 현재가 Z가 30이래요. 30. 근데 여기서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 내려보니까 Z가 15로 떠요. 그죠? 현재 위치가 15래요. 여기서도 15만큼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스텝 키보드 S를 눌러보니까 Z0까지 내려왔네요. 0으로 떨어졌죠? Z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직선 이송이라고 떠있죠? 직선 이송은 G02를 뜻합니다. 직선 이송. 다시 키보드 B를 눌러서 백하게 되면 현재 위치가 Z가 15예요. 여기가 Z가 15거든요. 15. 위에서부터 Z15까지는 G00으로 왔어요.
G00은 급속이송이에요. 급속이송은 빠르게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달려간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는 G01로 갔어요. 절삭이송으로. 절삭이송은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깎으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얼마까지 G01로 가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 S를 눌러서 이렇게 최종 위치는 여기까지 갔어요. 소재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만큼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된 위치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모의 가공을 해서 미저 싹들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만 보겠습니다. 여기 결과 보겠다 체크. 그리고 컴페어를 통해서 확인, 리프레시 해볼게요. 어디가 남아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여기도 제거됐죠. 자, 이제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 제거하면 되겠네요. 뭐 얘네들도 아까 이거 제거한 거 비슷한 형태로 제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링하고 경로 안 보이게 하고요. 이렇게. 자, 이 크기 얼마인지 F4 눌러서 한번 찍어보세요. 항상 14니까 18자로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 크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영역으로 하는 것은 포켓을 한다고 했어요. 영역. 윤곽은 따라가는 거고, 윤곽은 선을 따라가는 거고, 영역은 그 포켓은 영역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영역. 자, 여기서 이제 체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체인이 없으니까 솔리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 하나 확인하시고, 얘 하나, 내가 아닌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내가 이 위에 부분을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선택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내가 선택한 엣지가 포함되는 면이 이쪽 면도 있지만 이쪽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면으로 했을 때는 이 면이 선택이 된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면을 체크를 해주면 돼요. 확인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면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바뀌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얘도 선택해서 3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3개.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10으로 할게요. 10. 공구는 10으로 하고 절삭 조건에서는 여유값 마이너스 1 해주죠. 어차피 관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표준으로 해주세요. 표준. 일반적인 형태.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가려져 있는데 트루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루 나선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원형을 그리면서 작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형 형상을 선택했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 경로예요. 얘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됐고, 진입 동작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부여됐고, 정삭에서는 0.5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절대로 할게요. 절대로 바꾼 다음에 제로 상단을 여기를 찍어주고, 위에 부분, 가공 깊이는 아래 부분을 찍어줄게요. 그러면 제로 상단은 마이너스 18, 그리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2.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절삭 조건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더 들어갈 거예요. 이 깊이에서 마이너스 1만큼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생성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체크한 다음에 결과 보겠다 체크, 컴페어, 리프레시. 자, 보겠습니다. 어디가 남아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안 했네.
이게 동그라미 이게 있네요. 이거 몇 파이지?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해볼게요. 저거를 이거하고 파이가 같은가? 한번 찍어보죠. F4 눌러서 5.115네요. 그냥 3파이짜리로 돌리겠습니다. 3파이짜리로 이거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3파이짜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파이짜리로 가공 경로에서 여기 보면 원호 가공에서 뭐가 있냐면 헬릭스 보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헬릭스 보링. 뭐 생소한 용어긴 한데,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넓히는 걸 보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엔진 보링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근데 헬릭스라고 하는 건 나선을 그리면서 그 구멍을 키우는 거거든요. 보통 이건 이제 작은 그 파이 구멍을 엔드밀 가지고 이제 파낼 때 쓰거든요. 자, 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물어봐요. 아까 서클맨 한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이거 하나 선택할게요. 이렇게. 얘도 하나 가져 선택할까요? 선택할 때 4분점을 선택하면 안 돼요. 엣지를 선택할 때 4분점을 찍으면 그 지점이 선택이 돼요. 4분점이 아닌 엣지 부분을 찍어야 돼요. 말이 어렵나? 4분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게 센터가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4분점 모서리가 찍히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공구는 아까 3평이 있었죠? 얘로 할게요. 3평. 그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가공 여유를 0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유값을 주면은 생성이 안 돼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황삭에서 피치는 1mm씩 내려가 볼게요. 1mm씩 내려가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재료 상단은 얼마냐? 상단은 여기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바닥 부분을 찍어주면 되겠죠. 바닥이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나? 아, 이게 높이가 다른갑다. 마이너스 3에서부터 다르구나. 여기 보면은 높이가 달라요. 아니, 여기가 0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인가 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차이가 나네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0이 얼마나 돼 있습니다. 근데 얘도 깊이값을 좀 줄게요. 마이너스 1만큼. 깊이값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절삭 조건에 깊이값을 마이너스 1만큼 주겠다.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보죠. 공구가 어딨어?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와서 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작업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일단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자주 확인하는 것은 그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작업해야 될 사항, 지금 면치 못따기 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걸 빼놓고는 언추했어요. 그죠? 여기 홈 부위는 홈 부위를 하고 넘어갈까요? 홈 부위는 하겠습니다. 지금 홈 부위를 하죠.
바닥면을 해서 날릴까 했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이 홈 부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위는 언더컷이라고 해서 평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구를 홀더를 잠깐 안 보이게 해볼게요. 홀더를 체크를 끄면 안 보여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평면 보기 해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제거해야 될 부분이 보이지 않죠. 이거를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언더컷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을 제거하려면 그 티커터, 슬롯밀 같은 거 이런 걸로 제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제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를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공구냐,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공구를 가지고 여기 날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내려놓고 경로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어디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엣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자, 공구를 몇 파이짜리를 써야 될까? 대충 한번 가늠을 해보죠.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으로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요. 그럼 공구를 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17점 얼마, 이게 한 20 정도 된다라고 치면 여기 20, 한 40, 50파이짜리로 할게요. 50파이짜리 티커터 형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하겠습니다. 윤곽 가공, 뭔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엣지 부분을, 선을 따라가는 거니까 윤곽 가공이겠죠. 자, 윤곽 가공에서 체인이 뭐냐? 체인은 이걸로 잡을 거예요. 이거, 얘로 잡을 건데, 지금은 이 루프를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연결된 엣지 부분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아니니까, 이건 위에가 수직면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면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를 다 선택돼 버려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부분이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프를 하지 말고 여기를 선택 취소 누르고 루프를 꺼요. 루프를 끄라고. 끄고 단일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된 거죠. 이렇게. 맞나요? 맞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은 선택됐고, 근데 선택할 때 방향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게,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게 하지 말고 일단 좌측 보정을 쓸 거니까. 자, 공구는 이제 공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구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한번 볼게요. 있는지.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요,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구는 이거예요. 이런 공구를 원해요. 슬롯밀이라고 하는 거. 이걸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을 때 목록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좀 특수한 것들은 얘가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새 공구 생성을 해서 내가 만들어야 돼요. 새 공구 생성.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가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를 만들 거냐, 이걸 만들겠다. 슬롯밀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직경, 그 다음에 높이,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하겠습니다. 넥스트. 자, 넥스트를 했어요. 넥스트 했더니 보이네요. 50짜리. 50짜리 딱 맞네. 그리고 높이는 6으로 돼 있네요. 이게 6이 되나? 6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오른쪽 안 먹네.
뭐 일단은 내비두죠. 6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내비두고 마침하겠습니다. 마침. 피니시. 자, 해서 높이가 6인 50짜리 슬롯밀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이게 작업해야 될 높이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창을 지금 그냥 또 확인 눌러서 닫을게요. 자, 경로는 생성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F4 눌러서 찍어 볼게요. 아, 7.5네요. 7.5니까 우리가 6자리로 했잖아요. 6자리로 하면은 2번 작업하면 되겠네. 2번 하면 되죠. 아니면은 가운데 한번 하고 위아래 하든지. 그죠? 그냥 2번에 작업할게요. 이거를 못하는 건 아니죠. 지금 6자리니까 이게 7.5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했는데 이거는 뭐야? 여기 공구가 이동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갈까요? 아까 보정 안 함으로 체크해서 그게 그대로 넘어와서 그래요. 보정을 해야 되겠죠? 공구 반경을 인식을 해서 컴퓨터가 이게 간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보정을 안 함으로 했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중심 센터가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절삭 조건에서 이걸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꿔야 돼? 컴퓨터. 그죠? 이제 하도 듣다 보면 여러분들 좀 알게 돼요. 이건 이제 컴퓨터로 바꿀 겁니다. 컴퓨터로. 얘를 체크를 해서 컴퓨터로 바꿀게요. 자, 바꾸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왜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 평면 보기에서 한번 보죠. 자, 공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칼날 날 부위가 내가 선택한 체인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갔죠? 근데 끝나는 위치에서 그냥 멈춰버렸네? 여기서 끝나서 멈췄잖아요? 근데 얘가 이만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가다가 다시 센터로 왔으면 좋겠어. 들어갈 때 얘가 그냥 바로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쪽이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로 와서 센터로 진입을 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이렇게 해볼게요. 원호 형태로 탁 갔다가 빠져나오게 이렇게 원호로 부드럽게 나가서 센터로 들어오게 들어갈 때도 여기 센터로 와서 가서 원호로 부드럽게 들어가서 돌고 오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적용이 되겠네요. 진입을 할 때 어떻게 진입을 할 건지. 이렇게 진입하면 먹어버릴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모의감 해볼까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 자, 전부 선택해서 모의감 눌러서 자, 모의감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작업했어요. 뭐가 어떻게 됐지? 잘 모르겠네. 그죠? 컴페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페어 눌러서 리프레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는 과절삭이 되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가 돼요. 이게 지금 먹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색깔을 먹었죠. 얘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부위에서 내려갈 때 여기 내려갈 이 부위에서 지금 먹은 거예요. 여기는 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위를.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운데서 들어와서 위치를 잡고 옆으로 가면서 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진입하는 조건을 줘야 돼요.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길게 가면 그렇다. 자, 여기 경로를 안 보이게 해보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선을 그려서 할 수 있고요. 또는 오토캐드 파일을 2D 형태로 불러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3D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은
2D로 하면은 이 도면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3D로 하면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한번 개념을 좀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2D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이걸 경로를 생성했는데요. 했는데 진입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여기 가운데 있죠. 얘로 진입을 해서 옆으로 가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여기 먹지 않겠죠. 여기 이 부분이 깎이거나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건에서 보시면 뭘 할 거냐면 진입복귀라고 하는 항목에서 얘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진입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진입점, 복귀점. 진입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가 그 점을 지나서 가는 거고, 복귀점은 그 점을 거쳐서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때는 그 점을 거쳐서 들어가고 복귀할 때는 그 점을 거쳐서 복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얘네들은 일단은 끄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안 할게요. 00으로 주세요. 00. 이거는 00으로 주세요. 다 00으로 주시고 여기 진입점하고 복귀점만 체크해 주세요. 이 값들은 나중에 쓸 일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진입점하고 복귀점만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체인을 추가하겠습니다. 체인을. 즉, 점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센터점을. 그러면 얘가 이 점을 가지고 진입점, 복귀점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위로 올려서 여기 얘를 클릭을 해서 위로 올려요. 이 빨간 색깔 삼각형 있죠. 얘를 위로 올린 다음에 체인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바꾸고 점이라고 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이 센터 점을 찍어주세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점을 체크해서 이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해요. 그다음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눌러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전체 선택해서 무인가공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컴페어 통해서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 제거됐나? 자, 지금 여기 바닥 부분은 제거가 됐어요. 여기 부분 제거됐죠. 근데 여기 1.5만큼 남아있죠. 1.5만큼, 그죠? 자,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자, 얘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이 가공. 얘를 체크하시고 정삭을 한번 하는데 1.5만큼을 정삭을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세요. 1.5.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5를 남겨놓고 황삭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5를 제거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말 되죠? 말 안 되나 보다. 정삭을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정삭이 1.5래잖아요. 맨 마지막에서 1.5를 남겨놓고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얘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쵸? 근데 여기 연결 조건에서 얘를 체크를 잘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재료 상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를 찍어줘야 돼요. 여기 위에 이거를. 그래서 마이너스 5.674
여하튼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증부는 엣지 부분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가공 부위가 이렇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생성 해볼게요. 아니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증분으로 0인데 여기다가 증분으로 1.5라고 줘볼까요? 1.5. 그럼 1.5에서 0까지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죠. 확인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그래도 안 하네. 그러면은 2라고 해볼게요. 2. 될 때까지 해보죠. 재생성 해볼까요? 됐나? 우리가 원하는 게 됐나 모르겠다. 그죠?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경로를 볼게요. 엣지 딱 맞나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네.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잘 모르겠네. 와이어프레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우측면 보기를 해볼게요. 우측면이 맞나? 우측면 보기를 했을 때,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경로에서 윗상단이 맞죠? 바닥에서 이게 1.5만큼 떨어졌잖아요. 여기를 최종 깊이로 잡았고요. 제로 상단을 2로 잡았어요. 2.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가공해야 될, 절삭해야 될 부분이 2거든요. 절삭해야 될 부분이 2인데 정삭을 1.5를 남겨놓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를 남겨놓고 황삭으로 한번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삭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치고 정삭을 친 거야. 근데 아까 여기를 제로 상단으로 하고 여기를 가공 깊이로 하면은 왜 여러 번 했냐면 정삭 여유 1.5를 뺀 값, 이게 7.5에서 마이너스 1.5를 빼면 5가 나오잖아요. 아닌가? 우리 홈바이트 얘가 6이죠, 폭이, 높이가. 그러니까 6이 나오죠, 6이.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간격을, 황삭 간격을 2로 줬거든요? 최대 가공 깊이를. 그러니까 6을 3으로 나누니까 3번 나눠서 친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네들 생성 안 되고 맨 마지막 것만 생성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로 상단 2로 준 거예요. 그러면 2면은 0.5니까 0.5는 2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삭을 한 번만 생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헷갈리죠?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를 이게 7.5였었죠. 7.5로 하고 이 깊이 가공해서 얘를 7.5보다 크게 주면 돼요. 8로. 그러면 최대 황삭 간격이 8이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2번. 왜 똑같냐면요, 그 황삭으로 작업할 수 있는 깊이가 8mm라고 했으니까 아까 6이라고 하는 간격을 한 번에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거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최종 가공 밑에서 1.5만큼 정삭으로 여유를 남겨놓고 한 번에 6이라고 하는 값을 제거를 한 거죠. 왜? 아까 최대 절삭량을 8로 줬으니까 6보다 크게 줬기 때문에 충분히 얘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쳐버린 거예요. 자, 나중에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정삭에서 1.5, 그 다음에 최대 황삭 간격을 8로 주세요. 슬롯밀 작업할 때, 이런 거 작업할 때, 특히 이것 때문에 조금 위에 상단을 지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밑에를 맞추면 쉬운데, 위에 상단을 지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 값을 8로 주시고, 정삭을 1.5로 해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했을 때 이제 위에서 작업해야 될 것들은 작업이 됐어요. 못따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여기 말끔하게 제거된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여기가 위에도 밑에도 없죠. 이렇게. 자, 이제 바닥 부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바닥 부분, 여기를 제거하려고 해요. 이 부분을. 그럼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바이스로 물고 작업을 했어요. 그럼 얘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바이스 물고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날려보겠습니다.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등각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그 WCS가 바뀌는 거예요. 워크 잡표, WCS는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서 워크는 공작물이잖아요.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워크 잡표기, G54, 55, 56 잡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툴패스가 별개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신 그룹을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을 체크하시면 그룹이 하나가 생겨요. 머신 그룹을 체크하면 안 됩니다. 머신 그룹은 기계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장비를 경로로 해야 돼요. 가공 경로 그룹으로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나와요. 이거 따로 이게. 그래서 얘는 뭐 G54로 한다라고 치면 얘는 G55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워크 잡을 따로 잡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얘를 돌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돌리냐면 WCS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면 WCS 워크 좌표계를 이제 그 작업 평면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좌표계를 아예 뒤집는 건데 그게 여기 평면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기본 얘가 제공하는 7개, 8개의 평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7개가 있는데 얘를 그냥 써도 되기는 되는데 근데 지금 배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배면 미리 보기 된 거 보세요. 여기 미리 보기 된 거 보시죠. 배면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여요. Z축이 밑으로 가 있죠. 이게 뒤집었다는 얘기. Y축을 기준으로 뒤집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요. 그게 배면이거든요. 자, 배면으로 해놓고 얘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걸 체크하세요. 이거. 그러면 이걸 배면으로 하고 선택하고 작업 평면하고 공급 평면도 같이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얘를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할게요. 배면을 체크하고 이거 누르고 확인합니다. 변화가 없느냐? 등각 보기를 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입체 보기 할게요. 이렇게 뒤집어지죠? 좌표계가 Z축이 위로 가 있잖아요. 이렇게 Z축 위로 가 있죠? 얘도 Z축 위로 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고유 시스템 좌표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WCS가 바뀐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재료 설정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되나요? 이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면 되겠죠. 똑같죠?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놔요. 지로복스. 얘를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갖다 놨어요? 그런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평면을 바꿔줘야 돼요. 평면,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평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평면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배면으로 바꿔줘요. 배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카피. 그래서 얘네들 다 배면으로 바꾸는 거야. 배면. 이렇게. 배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연결 조건에서 재료 상단을 눌러서 재료 상단은 일단 됐고 가공 깊이를 눌러서 여기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22.825로 돼 있어요. 그죠? 22.825면은 22.825보다 재료 상단이 5만큼 더 높아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재료 설정하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증분으로 하면은 증분으로 0을 줘볼게요. 0을 주고 증분으로 0을 주고요. 가공 깊이는 절대로 22.825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재생성. 자, 우측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얘는 재료 설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재료 설정의 상단 위치를 증분으로 인식합니다. 여기 재료 설정의 가장 높은 위치 있죠. 여기를 증분으로 0으로 인식해요. 증분 0. 그리고 나머지 가공 깊이는 절대로 해서 찍었죠. 절대로 이 위치에 절대좌표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재료 상단, 여기가 가공 깊이, 재료 상단은 증분, 이 대상, 재료 상단을 했기 때문에, 재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재료 설정한 높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Z가 0이고, 여기에 가공 깊이, 절대좌표가 아까 찍어서 얼마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해서 얘까지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하게 되면 컴페어 리프레시를 해보면 바닥까지 작업이 된 거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제 옆구리 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옆구리 제거하는 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평면하고 바닥면 두 개의 면을 작업을 했어요. 이건 공장으로 돌려서 작업하면 돼요.